네, 지금 현재 시장은 1916선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 3,500억 원 이상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르죠.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 강한 또 매수세가 이제 창구상을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나 기아차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종목별로의 흐름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측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종목별의 흐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조정 압력이 우세하지만 가격 메리트도 상승하고 있다라면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줬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저가 매수로 지수가 방어되고 있다면서 소비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시각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다슬 연구원입니다.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판단 내리고 있고요.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도 코스피가 1900대 초반에서의 지지력이 기대가 된다면서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하단에 대한 그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확인을 또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저가 매수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이 실적 부진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네요. 이 펀더멘탈 변수까지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떤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부진이라는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뭐 밤사이에 나왔던 3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진 그리고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같은 이슈들이 지금 소재가 되면서 장 초반에 1900 수준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의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진이었지만은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 동안에 이번 실적 시즌 동안에 주가 움직임하고 그 실적 발표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보다 본질적인 우려는 어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시즌 초반에 그 알코아나 쉐브론 같은 경우도 그 실적 부진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 향후 전망치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하향 조정 같은 그런 이슈들이 지금 기업들의 주가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 조정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발표됐던 캐터필러나 어제 발표된 3M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자체보다는 그 순이익 전망치 향후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금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그 결국 그 실적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라는 게 그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에 지금 경기와 관련된 우려를 통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최근에 그 실적을 가지고 증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결국 화학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라든지 결국 산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미 그 감원 계획을 발표한 어저께 감원 계획을 발표했던 그 다우케미컬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오늘 밤에 그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뭐 컨센서스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 순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형성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그 다우케미컬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또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그 글로벌 PMI가 이미 뭐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산업 부분이 부진하다라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제조업 부문을 대표한 어떤 화학, 기계업종 뭐 이런 실적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 새로운 악재가 어떤 등장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마지막 확인 과정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은 뭐 분명히 남아 있지만은 단기 저점을 이제 모색하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제 펀더멘탈 변수로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전략과 함께 들려주시죠. 예, 일단 전략 쪽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글로벌 경기, 특히나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지표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소비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셉은 여전히 그 소비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경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망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향 조정이 아직 뭐 완료가 됐다기보다는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쪽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율 영향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수출주들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 심리도 지금 긍정적으로 형성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내수주 그리고 준내수주라고 볼 수 있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승폭이 컸다는 점, 그것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업종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음식료나 의약품 같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 대한 투자는 좀 밀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내수 섹터, 또 환율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